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0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불합격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 다른 서류 평가 항목들은 모두 다 갖췄다는 기준으로 자소서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피드백을 간략하게나마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건보라 그런지 엄청나게 많은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금 자소서 제출하셨던 그 경험 사항들 있죠.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내년 상반기가 된다고 또 어차피 항목이 바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 여러분 면접까지 가게 되면 그 경험들 다시 말로 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 얘기는 이번 1번으로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할 때 대처했던 나만의 방식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면접 때 질문으로 가게 되면 갈등 상황을 해결해 본 적이 있느냐 또는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처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느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다양한 면접 질문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여러분들 이 글로 정리를 하셔야만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절대 버리면 안 돼요. 1번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말씀을 하실 때도 그렇고 글을 쓰실 때도 그렇고 이 5가지 항목을 다 갖추셔야만 합니다. 이대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요.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나에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했던 행동, 대처 방법이에요. 내가 했던 행동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적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 안에는 행동이 들어 있을 거고요. 내가 사용했던 의사소통 방식에는 이러한 나의 행동들이 근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의 나의 대처 방법이 쭉쭉쭉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소제목으로 있어야만 했어요.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엇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것만 나열을 했던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는 부분 다시 이따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의사소통 방식은 무엇이냐 이러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어떤 진상 고객이 나한테 올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사항을 나한테 계속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내가 거절을 했다 쪽으로 가지 않으셔도 돼요.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었던 요구사항인데 내가 비록 희생을 해야만 했지만 그래도 상대방에게 더 이로운 부분이라고 하면 내가 감수해서 그 부분을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그게 또 다른 적절한 대처 해결 방안으로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거절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한 결과는 어떤 부분이었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나의 경험 속에서 나의 어떠한 강점이 의사소통할 때 있느냐 내가 사용했던 의사소통 방식은 무엇이라는 얘기가 최소한 나와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내 경험사항으로 풀어 쓰셔야만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여러분들의 실수 아마 여기에 페인이 있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불합격 포인트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이냐 과거의 어떤 경험을 근거로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배운 점과 느낀 점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소서 탈락 원인 해서 내가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적으셔야 되고 그 이유가 소제목으로 있거나 첫 문장에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의사소통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러한 힘든 상황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이 요약된 게 앞에 가장 앞문장으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몇 퍼센트나 감소 이렇게만 봐도 내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성과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어떤 감소라는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자소서는요 성과에 대한 질문을 묻는 게 아니에요. 성과를 뭐 어필할 수도 있지만 성과가 메인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항목이었는데 첫 문장에 성과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던 당시에 이런 요구가 있었다, 이런 힘든 상황 얘기하시는 거고요. 내가 이 수행을 했던 이 프로젝트는 원래 목표는 무엇이었고, 근데 힘든 상황이 이렇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난감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어졌죠. 벌써 절반 정도를 쓰셨죠. 그래서 이 의도를 잘 알아본 끝에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 결과 기존에 어떠한 피드백을 받았다는 결과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정안을 전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무엇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스토리 전개거든요. 단순히 여러분 상황에 대한 것만 계속 나열하게 되면요, 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유에 대한 거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거를 정확히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사용을 했던 과거의 의사소통 방식, 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지금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지원자의 의사소통 방식은 무엇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 성과를 묻는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다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성과 달성에 대한 거는 여러 자소서에도 묻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기업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붙한 게 아닐까,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적으셨던 부분도 다 여러분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분해를 한번 해보세요. 첫 문장은 소제목이고, 두 번째는 성과 요약에 대한 걸 해주셨고, 그리고 수용 불가 요구사항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세 가지 행동에 대한 결과, 이렇게 해서 쭉 그냥 상황 전개형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행동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만 안 되고요.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의 사고, 가치관,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면접상에 가게 되면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셨어요. 두 번째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도 상황 전개로 그냥 쭉 이었어요. 인턴 시절에 누구를 설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 힘들었던 대상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설득을 했다, 이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당시에 어떤 부분을 내가 했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화를 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에게 공감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기로 결정을 했다. 여러분, 이 부분 제가 LH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글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야지, 내 입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청난 열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노력, 열정, 도전, 이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보면, 따라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어떻게 했습니다. 계속 행동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후에 이 결과, 이런 선정이 될 수 있었고 나에 대한 자랑이에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에서는 이런 부분을 배웠습니다. 역시나 배웠습니다로 끝났죠. 다시 제가 강조드리지만, 지원자가 과거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경험 안에 이미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만약에 마지막 문장에 글자 수가 남았다고 하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건보에 입사하게 되면은 민원인도 그렇고 또 주변에 많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의사소통을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간략한 포부는 괜찮은데, 여기도 배웠습니다로 끝나는 거는 단순히 결과의 전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질문 사항을 꼭 정확하게 읽고 이해한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설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했고, 있었고, 결정했고, 해드렸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전개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었던 부분인데, 다 지금 배웠습니다로 끝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세 번째 예시를 이렇게 볼게요. 어디에 활동을 할 때 동기의 요구,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겠죠. 설득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에 대한 간략한 내용,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동기가 어떤 어이없는 부탁을 했겠죠. 하지만 나는 어떤 생각으로 그 주장을 반대했습니다. 내용이 이어졌을 것이고요. 그 상대방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어떤 해로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원칙을 지켰다. 이런 내용으로 쭉 적어주신 건데 벌써 내용 전개가 여기까지 쭉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이 지니고 있는 의사소통의 노하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이어졌고요. 이 공단 건보인에게 이렇게 이런 소통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입사 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로 끝나셨는데 역시나 의사소통 방식이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과 신뢰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신뢰가 조직 생활에 끼치는 점과 그리고 소통과의 연관성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가진 소통 능력은 신뢰 기반으로 항상 이야기를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방향으로 좀 전개가 됐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개와 핵심 내용이 좀 빠져 있었다 이렇게 평을 내리고요. 이번에 건보 자소서를 제출을 하셨던 분 중에서 모든 문장을 공개를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은 분의 사례를 보여드려요. 요 분은 신선했어요. run. 이거는 뭔가 계속 무언가를 하라는 의미인지 되게 좋았거든요. 마라톤 동호회의 이야기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구성원의 생각을 존중해서 갈등 사항을 조정한 결과 목표에 도달했다. 이건 되게 좋은 첫 문장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건보 스타일이죠. 그런데 너무 짧게 끝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거는 글로 좀 다듬은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아질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제가 볼드 표시로 해놨어요. 도달했습니다. 참가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이유였습니다. 반대했습니다.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처음으로 나의 생각이 나왔죠. 행동에 대한 이유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었고 미팅을 가졌고 고안해냈고 은상수상도 했고 결국에 이렇게 태도라는 부분을 배웠기에 갈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쭉 적으셨는데 일단은 문장이 좀 너무 짧게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도 한 줄, 두 줄 정도까지 이어 쓰는 방식이 보통 일반적인 자소서 방식일 텐데 너무 짧게 끝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촉박하게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의사소통 방식이 이걸 통해서 뭐라는 얘기인지가 좀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거든요. 좀 아쉬웠어요. 내용은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시를 보여준다고 해도 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분들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쓰신 분에게 제가 조금 솔루션을 드린다고 하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동에 대한 결과 이 경험을 계속 설명만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는 행동 나열이 되게 많거든요. 약속했고, 참가했고, 제안했고, 그런 부분인데, 내가 이 행동했던 부분에 처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강한 응집력을 가진 동호회라, 여기부터 쭉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이 글을 적으신 분의 핵심 생각을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강한 응집력과 연관지어서 나의 생각을 어필하시는 부분이 두 갈씩 형태로 나와주셔야만 좋은 문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분해를 좀 해봤어요. 성과 달성에 대한 부분 적어주신 거 괜찮아요. 이거 의사소통의 노하우에 대한 부분을 묻는 항목인데 역시나 지금 현재 목표에 도달했다. 근데 뭐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넘어간다면 상황에 대한 거를 쭉 적으셨고 수용 불가 요구 사항까지도 이렇게 쭉 적어 주셨어요. 근데 행동과 행동 세 가지의 행동이 이어졌는데 처음으로 이유에 대한 게 나오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동에 대한 나열 형태는 의미가 없다. 이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 나의 가치관과 사고가 드러난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드렸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피드백도 필요가 없어요. 임팩트 있게 두 갈씩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 부분을 앞쪽에다 두시는 게 가장 좋은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강한 응집력을 가진 조직일수록 개인 소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소통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첫 문장으로 딱 두셨다고 하면은 어차피 설명할 수 있는 그 사례가 내가 주장했던 부분과의 근거로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부분이 어떠한 수용 불가 상황 속에서 나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한 이유, 그리고 재강조죠. 공단 입사 후에 이러한 나의 소통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볼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나열 형태로 가시는 것보다요. 이렇게 내 생각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셔서 나의 경험을 한 번에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생각 두 가지씩을 저는 항상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이것 또한 허락을 받고 공개를 해드립니다. 매우 좋은 자소서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에 비해서 가장 저는 잘 썼다고 생각이 되는 예시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군대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고 장교분이시거나 아마 이런 군 생활을 하셨던 분일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군 생활 제대를 하신 다음에 직업군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보 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다른 공기업도 많이 도전을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압축해서 소제목으로까지 이렇게 하셨고요. 이렇게 길게 하실 필요까지는 사실 없고, 소제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꼭 안 적어도 합격 많이 합니다. 꼭 막 의무 아니에요. 자소서가 1000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앞쪽에 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바로 볼게요. 부대에서 민원이 찾아왔고요. 그때 따지는 민원인 상황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민원인을 위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이 이어집니다. 어떤 점을 파악하고 되묻기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말로 시작을 했고 계속 이어지죠. 돌려 전달을 했습니다. 쭉쭉쭉 이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완곡 화법으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거절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용을 좀만 다듬었다고 하면요. 어느 자소서라 하더라도 다 통과하실 수가 있는 분의 예시로 가장 잘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분이에요. 조금 보완은 해야겠지만 그래서 역시나 지원자가 사용했던 의사소통 방식이 이 과거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인지 배운 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이 결국 그 지원자분이 가지고 계신 소통의 강점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만 쪼개봤어요. 소제목 적어주셨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두셨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러한 판단을 하셨어요. 민원인이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앞쪽에 배치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이어집니다. 행동 1, 행동 2, 행동 3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데요. 1번, 2번, 3번의 행동을 한 이유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험을 통해서 어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상대방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맞춤 응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의사소통 핵심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단순히 행동을 통해서만 알아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라고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배운 점에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민원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완곡 화법으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거절하는 법을 이 부분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데 이건 겸손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때도 내가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킬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자신있게 표현하실 수 있었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4번 예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기준으로 도입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거를 표현한 부분이 이 파란색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항목은 의사소통 노하우에 대한 거를 묻기 때문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한 완곡 화법 활용 유무는 일방적인 요구를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 사례가 행동 1, 행동 2, 행동 3 더 줄여 주셔야만 하겠지만 수용 불가 상황 속에서 나는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한 이유가 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재강조를 한 번 더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제시를 한 이 행동을 통해서 어필하는 나의 의사소통 노하우는 무엇인데
있는데 그 부분을 입사 후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포부 관점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훨씬 더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반드시 질문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철저하게 다 담겨 있어야만 하고요. 그거에 근간하여 정확하게 적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세히 적어라, 간략하게 적어라, 이 비율 조절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상황에 대한 거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 상황을 절반 이상 쓰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불합격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 1번 항목만 봐도요, 내가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자와 합격자와의 자소서를 제가 면접에 가게 되면 또 자소서를 엄청나게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 떨어졌던 자소서, 합격했던 자소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완을 하셔서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 기본적인 정량적인 그런 스펙들 잘 채워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서류 합격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항목부터 가장 건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통 능력의 노하우, 민원인 응대할 때 여러분들의 소통 능력은 무엇인지 다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마지막에도 적어드렸지만 꼭 색깔 표시하면서 내가 얼마의 비중으로 이 항목을 썼는지를 꼭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건보 지원하신 분들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떨어졌다 하더라도 상반기까지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는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번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의 목표를 향해서 쭉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